윤석열이 옳았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어저 정거장에 아니 지금 이상해 대한민국이. 형님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하다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이상해. 내가 정상적이면은 병 걸릴 것 같아. 나도 이상해져야 돼. 아니 그런데 형님들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라우 형님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야. 지금 반대로 이상해졌어. 아니 김병주가 국방위원회 친명 빨갱이 김병주가 이 새끼가 올바른 소리를 했어 오늘. 아니 얘네들은 올바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아니 김병주가 오늘 각 잡고 완전히 그냥 아니 보수 장성이나 할 소리를 오늘 했다고. 이 새끼가 가끔씩 정상일 때도 있네. 김병주 발 빼냐? 응? 발 빼는 거냐? 하 참네. 기가 차서 내가 진짜. 하 참네. 김병주를 이해할 수 없네. 그지? 이것이 김병주가 바른 소리 하면은 이게 워낙 지가 그동안 해온 짓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해. 자 오늘은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건데 야 이건 자 반갑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저녁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치앙카이 대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가실 비행기는 에어버스 380 뚱땡이 대한민국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타고 가십니다. 고도는 36,000피트로 올라갈 것이고요. 항속 속도는 약 320나트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편안한 여행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점심 방송하고 살짝 이어집니다.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지금 이재명의 내각 개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이미 어제 다뤘죠. 그런데 저는 어제 다루질 않았어요. 물론 뭐 다른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다루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루질 않았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보수 유튜브에서 약간 이재명이 운전하고 있는 배에서 사람들이 다들 탈출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이 내각 개각에 기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던 애들이 전부 교체될 것 같아요.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를 던졌고 이재명이 안 놔주려는데 던졌죠 사직서를. 그리고 재정경제부, 국토부 장관, 보건복지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문체부, 교육부, 중소기업, 에너지기후환경부. 자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요 정도인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이상하냐면은 솔직히 기후에너지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를 친 게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비리가 있는 것 같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임명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뭔가 내부적으로 찌라시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소기업 장관. 자 실수한 게 없죠? 중소기업 장관은 크게 뭐 실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각개각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문체부와 교육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정동영이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외교부 문제가 심각하죠. 보건복지부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토부 문제 심각해요. 금융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정경제부 문제가 심각해요. 법무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가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은 장관들만 언급하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와 손절하고 아이고 이따가 나도 죽는다 싶어서 뛰쳐나간다는 식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 그게 아니냐면은 지금 걔네들이 이재명을 손절하고 지금 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지금 얘네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국정조사가 있기 전에 개각을 해버리면은 기존에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국정조사기 때문에 그 직을 놔버리면은 정인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정조사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면피시킬 수 있는 면책권을 준 거야 이재명이가.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만 불려와서 쭉 까이는 거야. 새로 임명받은 사람은 그거는 제 전임자가 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재명의 호의적인 사람들, 즉 이재명 사람들이야. 이재명 사람들이 전부 다 사퇴해버리니까 사퇴시키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국정조사에 불려나올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걔들을 지켜주는 거야. 여기에 성남 라인들도 꽤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은 지 새끼 감싸주려고 내보냈어. 이제 새로 뽑아야 되잖아. 안 올라 그러네. 통일부 장관 후보로 안 올라 그래 사람들이. 아우 나 장관 안 할래. 외교부 장관은 송영길이가 손들었죠. 저요 저 외교부 장관 할래요 하면서 송영길이가 손들었어. 보건복지부 장관 박주민이가 하겠대. 국토부 장관 하려는 사람이 없어. 검영이 하려는 사람이 없어. 재정경제부 하려는 사람이 없어. 법무부 박균택이하고 이건태가 부각되고는 있는데 박균택이도 안 할라 그래.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 지금 잘못 들어가면은 이거 좆대거든. 이거 잘못하면은 마지막 버튼을 눌러야 돼. 폭탄 돌리기란 말이야.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청와대에서 이건태하고 박균택이한테 지금 뭐 엄청나게 설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확답을 받으려겠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소 취소 그거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라. 그러면 하겠다. 이게 조건이겠지. 이거 나중에 징역 가요 형님들 진짜. 그렇지. 쥐레밭이야 쥐레밭.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경호 이제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뭐 그쪽도 영시연찮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 새끼들 챙겨주려고 하는데 얘들을 끄집어내리니 할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차관이 장관의 권한 대행을 하겠지.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거 재밌어요. 차관이 장관의 권한 대행을 하겠지. 그걸로 가는 거야. 이재명은 그걸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장관이 없다? 그러면은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잘 보세요. 경찰청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찰청장 대행이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에 검찰총장이 없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됐겠어요?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은 임명을 하면은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죠? 임기가 보장되는데 만약에 경찰청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찰청장이 갑자기 약 먹고 미쳐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해버린다? 저거 자르지도 못해. 어떻게 잘러? 그러니까 지가 살기 위해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야. 법무부 장관도 만약에 박균택이나 이건태가 안 간다? 그러면은 차관을 권한대행으로 올려놓고 그 새끼 맨날 협박해가지고 통과시킬 거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수사 지휘는 차관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몰랐죠? 차관은 서류에 사인하고 결재는 할 수 있으나 차관이 아무리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라도 수사 지휘나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나중에 지가 다 덤탱이 써야 되거든. 자 그리고 혹자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희도 대법관을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앉혀서 그를 협박해서 대법원 재청을 다시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못합니다. 법원 자체 내에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권한 대행은 임명 재청권이 없어요. 오로지 대법원장만 가능합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법원 내규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시행령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풍지대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관을 뭐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킨 다음에 권한 대행을 통해 가지고 뭐 임명 재청을 다시 한다.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런 거에 또 낚여가지고 형님들 아유 어쩌노 하면서 또 패배 의식에 쩔게 만드는 그런 새끼들 그런 방송 좀 어떻게 해봐. 채널 차단을 하든지 답답한 형님들아. 자 어쨌든 형님들 지금 확실한 거는 레임덕이 왔습니다. 집권 1년 차 만에 레임덕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측한 게 맞았죠? 형님들. 자 조희대 법원장이 알고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 후에 서면을
제청했습니다. 이재명이 그 중에 한 명이면 안 된다. 땡깡 쓰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서면으로 제청했다 했잖아요. 그게 맞았어요. 이재명이가 땡깡 부린 거였어.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실 걸로 그렇게 예측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해가지고 민정수석실과 협의하에 조희대 대법관이 서면으로 제청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관이 건방지게 어디 감히 대통령에게 어쩌고 저쩌고 이지랄 떨었죠. 그거 다 지네들 그냥 연극 그러니까 소설을 쓴 거였어. 알고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조희대 대법관하고 이미 조율이 돼서 서면으로 제청했다. 지금 조희대 그 관련해서 민주당이 프레임 씌우던 거는 게임 끝났습니다. 진짜로. 이제 그게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조희대 탄핵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소리 못하지. 그지? 조희대 대법관은 이제 편안해졌죠. 더 이상 조희대 대법관을 공격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리고 안규백. 와, 오늘 국방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 솔직히 김병주가 약 먹은 줄 알았어요. 진짜 형님들 김병주가 약 먹은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성일종이가 안규백을 낚았거든요. 자, 성일종이가 안규백한테 북한에 57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의 발언에 대해서 인정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규백이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성일종이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했다고 보나? 그러니까 안규백이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성일종이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보나? 그러니까 안규백이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성일종이가 그럼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보나라고 여기에서 낚시를 합니다. 안규백이 바로 낚여요. 80개에서 12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성일종이가 여이씨 걸렸다.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냐? 안규백이 당황했어요. 결국 안규백이 국정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김병주가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해요.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그래서 국방위원장이 그러면은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라고 하니까 김병주가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묻는 질문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고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국방 비밀인데 국가 안보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함으로 자칫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언을 국방부 장관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북한은 핵을 보유했을 수도 있는 핵 보유 의심국까지 어디까지나 북한은 핵 보유 국가가 아니다 하고 김병주가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야. 김병주 미친 거 아니야? 쟤가 한 번씩 정상으로 돌아올 때도 있네. 이상하잖아. 뉴 이재명이잖아, 뉴 이재명. 뉴 이재명인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대한민국 군인 출신이라면은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이거 두 개만큼은 군인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좌파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병주 저것도 정상이라니까? 저것도 정상인데 민주당에서 배지 달라고 미친 척 하고 있는 거야. 형님들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념이고 사상이고 필요 없다니까 배지 다는 데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꾹! 꿀자라고 야호!